안녕하세요. 봉침 맞고 돌아온 가성비 기덜트 가덜트입니다. 가덜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 상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댓글과 진심이 담겨진 댓글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벌에게 당한 부분은 가렵진 않았는데 벌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새끼 손가락만한 계속 부어올라서 결국에는 병원에 갔습니다.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오존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정도 업로드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죄송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 영상을 제작하지 못했던 시간 동안 쉬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영상 편집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성능이 너무 저성능에 확장성이 힘들다 보니까 더 다채롭게 보여드리지는 못하는 부분이 저도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영상 관련한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편집하는 프로그램의 변경과 가덜트 전매 특허, 주행 영상의 시점이 조금 많은 편인데 이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화질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저도 조금 애착이 있어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요청작, 의견들 혹은 컨텐츠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신 요청작, 의견, 컨텐츠가 제가 진행하는 영상의 방향에서 더 조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순서를 생각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한일 관계도 어느 정도 좋아진다면 타미야 미니카 리뷰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봉침 맞고 돌아온 가덜트 영상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한국에서 발매된 미니카입니다. 동성산업이라는 회사에서 2001년 4월에 발매를 했습니다. 당시 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12,000원에서 16,000원까지 했습니다. 현재는 오래된 문방구를 털어야 나올까 말까 미니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애니메이션 종용과 함께 미니카 인기가 조금 낮아지면서 좋은 구성에 비해 다소 낮은 금액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스피더 유저들에게는 잔사른, 외형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 미니카는 극악이라는 튜닝으로 한국에서는 알려져 있는 미니카입니다. 다만 반극악이라는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면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제가 튜닝은 80년, 9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순서로 진행을 한다고 공지는 했었습니다. 이 미니카 튜닝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면 엄청 많아지거든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티저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한 구성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휠은 X샤시에서 볼 수 있는 와이드 타입의 소경 사이즈. A형 파츠들은 고속과 과열을 생각해서 보강 및 예비 부품까지 넣어준 섬세함이 보입니다. 샤시 같은 경우는 슈퍼 원 샤시의 앞부분을 변형시킨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을 한글이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카울은 박스와트와는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박스와트 조합보다는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FRP 범퍼드 같은 경우는 오래되다 보니까 변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어가 이 미니카의 핵심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대1의 기어, 이거는 타미야 미니카 기어보다는 더 초고속이거든요. 직렬 기어라고도 하는데 이건 만들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볼 베어링으로 휠을 대신합니다. 타이어의 색상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홈이 들어가 있는 스펀지 타이어, 롤러는 중심부에 부싱에 가까운 베어링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안 좋은 부싱이나 베어링은 일반 프라 제품보다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정비에 한해서요. 모터는 제가 자력으로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을 때는 타미야의 마하 대시급인 것 같습니다. 데칼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모델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간소하게나마 두 개 다 넣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박스 뒷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모터캡 같은 경우는 투명이지만 가운데 또 부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상하게 너무 그리스가 뭉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해줄 겸 분해를 해주겠습니다. 특별한 기술보다는 일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지렛대의 원리 하나만 사용하시면 쉽게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가 너무 과하게 묻어있죠. 이해는 하지만 제거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모터 안을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너무 깔끔합니다. 여기는 제가 뭐 정리할 건 없습니다. 대신에 그리스가 묻어있는 부분들은 이왕 분해를 했으니까요. 모터 윤활제를 직접적으로 발라주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발라주게 되면 뭐 오일도 절약도 할 수 있고요. 뭐 오일도 뭐 한두 번 뿌린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주기적으로 뿌려줘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스는 제거를 해주고 저 부분부터 일단은 발라주겠습니다. 요즘엔 저처럼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오일펜을 사용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게 펜 안에 오일을 가두어서 붓처럼 사용하는 건데 편하신 분들은 그걸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씩 여러 번 하더라도 꼼꼼하게 작업하는 스타일을 조금 지향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붓 저렴합니다. 일단은 제가 결합하기 전에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준 것 뿐입니다. 그리고 발라주는 부분들 역시 회전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들만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해가 되었던 모터를 결합을 할 때는 한 번에 결합을 하지 마시고 살살살 흔들면서 결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브러쉬가 휘거나 망가지는 일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합을 하고 나서 다시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길들이기를 하면서도 또 기름은 또 튀고 손을 흘려도 되니까요. 또 조금씩 발라주겠습니다. 오늘 제가 모터에 바르는 기름은 WD가 아닙니다. 저는 모든 윤활제는 장단점이 있고 쓰기 나름이다. 그리고 장기간에 쓸 건지 단기간에 쓸 건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모터 길들이기를 천천히 하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볼 베어링이지만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개봉 상태를 떠나서 굳어 있을 겁니다. 그리스가요. 이럴 때는 차라리 조립을 하고 나서 작동을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작동을 여러 번 하게 된다면 열이 좀 가해지겠잖아요. 구조상. 그렇게 되면 안에 굳어있던 그리스가 그 열로 인해서 조금씩 녹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물처럼 녹는다가 아니라요. 그렇게 됐을 때 탈지라든지 다른 작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작업의 속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들이기 작업에서도 조금 더 좋고요. 롤러 베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다듬는 부분도 조금 많이 필요는 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좀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설명할 것도 많고 작업할 것도 많아서 일단은 속성이지만 좋은 기대를 하지 않고 그리스를 대신할 수 있는 기름들을 조금 뿌려주겠습니다. 쉐키 슈퍼 A 샤시. 아무래도 기본 모델이 슈퍼 1 샤시를 카피한 듯한 샤시입니다. 거의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이 샤시 라인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한 것 같고요. FRP 역시 색상만 아니면 딱 좋은데, 그리고 보시게 되면 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롤러에서 각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나 이렇게 고성능 미니카 같은 경우는 롤러 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롤러의 각의 가이드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는 제품이지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안 그러게 되면 완전한 그 각은 전부 다 일일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미니카를 제가 요즘 스타일로 설명을 해본다면 무가공 점프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점프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타미야에서 점프카로 기존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조로 스타터팩을 3가지 종류 나누잖아요. 이 모델도 스피드로 이 3레이싱이라고 친다면 그 각을 조금 더 쉽게 접해볼 수 있는 구성으로 만들어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은 해봤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이 모델로 스피드를 즐기시게 된다면 언덕이 있는 코스는 사실상 좀 힘듭니다. 정말 날아가는 로켓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트랙에서는 사실상 좀 힘듭니다. 이거를 코스 변경을 해야 되거나 코스를 좀 빼야 되는데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극악 관련해서는 다룰 것도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극악을 제가 너무 대충 다뤄버리면 극악을 한때나마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티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 기어 자체가 요즘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어 때문이라도 이 미니카를 살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건 모터 기어박스가 이 기어가 장착하기, 탈부착하기 너무 좋은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스퍼 기어 같은 경우도 단단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름이 조금 담궈졌던 이 녀석을 좀 빼서 결합도 해주겠습니다. 볼 베어링이 주 목적이었는데 사실상 너무 짧은 시간에 뺀 거라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에 영향이 없는,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발라도 되는 윤활제를 바르겠습니다. 이런 윤활제가 있으면 차라리 구리스보다 낫기는 낫죠. 하지만 쿠셔닝 느낌은 구리스가 더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속력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점성이 적은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꼼꼼하게 오늘은 바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르다가 보니까 이 직결 기어 중 이 스퍼 기어가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일반 미니카라면 저도 그냥 넘기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급한 대로 와셔라도 하나 넣어서 흔들림을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직결 기어의 흔들림은 잡았지만 모터 피니언 기어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하면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조심해 주세요. 블랙 피닉스, 전혀 블랙 색상은 없지만 블랙 피닉스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좋은 점은 이 미니카 튜닝은 모터 기어박스가 이탈이 많은데 이 부분을 변형된 카울의 사출과 고정으로 카울의 장착 및 기어박스의 안정화를 잡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저도 다른 극악 관련 미니카들을 만들 때 사용한다면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어박스의 고정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울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게 되면 빅토리 매그넘 혹은 뱅가드 소닉에서 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좌우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구조일 수도 있는 직결 기어, 하지만 이 직결 기어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렸던 모델들보다 고속입니다. 상당히 고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지가 쉽게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두 개를 넣어주었다는 거, 이런 섬세함, 이건 제 생각이지만 파란 바람도 그렇고 이 모델도 그렇고 적어도 이쪽에서는 미니카를 하신 분들이 좀 참여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그럼 한때나마 미니카 인기가 떨어질 때쯤 헐값에 팔렸던 이 미니카의 속력은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기본 구성으로만 만들었을 때 속력은 76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 파츠들을 이용을 하면 속력은 더 상승할 걸로 생각됩니다. 대신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제 트랙의 여건상 일단은 언덕도 있고요. 언덕에는 가운데 보시게 되면 저렇게 브랜드 로고가 있습니다. 제 건 정품이 아니라서요. 그렇게 되면 이게 로켓처럼 날기가 좋습니다. 단건처럼요. 대신에 최첨단 제 비계를 이용을 해서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쿠셔닝을 이용을 해서 파손을 좀 막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브 코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롤러를 조금 규격을 조금 좀 줄여서 어느 정도 좀 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디움 모터의 극악머신 조합은 하고 싶지만 일단 클리어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였습니다.